안녕하세요. 신탁고수 오영표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이 상속이 일어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상속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신탁 안 하신 분들도 저희 쪽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속이라는 것은 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법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와 세무 전문가가 같이 협업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 절차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 개시 이후에 우왕좌왕하고 거기다가 상속 포기 여부도 결정해야 되고 또 상속 재산 배분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절차인데요. 오늘은 저희 신탁을 해놓은 고객들한테 제가 설명드리는 그 상속 절차 안내를 법무와 세무로 나누어서 조금 간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인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들 포인트만 찍어드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상속을 받을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절차대로 큰 흐름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걸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상속 포기나 재산 분할 협의, 상속세 계산, 상속 납부 이런 절차들은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프죠.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요. 저희처럼 전문가와 같이 하면 그냥 큰 걱정 없이 할 수 있는데 혼자 하기는 너무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도 기본 뼈대를 알고 가셔야 하기래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상속 업무 처리. 이 상속 개시 이후에 유산 정리 업무는 법률 검토, 세금 검토 등 다양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아니면 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손쉽게 접근해야 되고요. 그래서 상속 개시가 되면 법률 검토를 뭘 해야 되느냐, 세무 검토를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 검토는 가장 중요한 것, 상속을 받을 거냐, 아니면 상속을 포기할 거냐. 즉 돌아가신 분이 채무가 많으면 상속 포기를 하는 게 맞죠. 상속이라는 건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가 많다라고 하면 상속 포기를 가셔야 됩니다. 채무가 많은 적은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한정 승인이라는 그 절차를 가야 되고요. 자산이 많다라고 하면 당연하게 상속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협의, 이것도 복잡하죠. 유언이 있거나 유언 대용 신탁이 있으면 저희가 집행을 해드리는데 그게 아니면 꽤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해야 돼서 되게 좀 어려운 작업이고요. 그다음 유리분 이슈가 있다. 예를 들면 기존 정리받은 자산이 있거나 아니면 유언 대용 신탁이든 유정에 의해서 많이 받을 사람들이 상대편의 유리분을 침해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죠. 그리고 기타 복잡한 행정 업무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세금도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세금으로 내려가 보면 상속세 과표를 또 확정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어떤 재산이 있고 어떤 부채가 있고 공장은 뭐가 있고 이걸 가지고 상속세를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납부도 6개월 내 돌아가신 다음 달부터 6개월 말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바로 20% 붙죠. 상당히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들을 유산정리 업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신탁이 돼 있으면 저희 전문가들, 변호사, 세무사,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완전하게 다 해결해드립니다. 상속 집행까지 다 마무리해드리고 세금 이런 거 전부 다 저희가 코칭을 해서 다 마무리해드리는데요. 그렇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는 유산정리 업무를 신탁은행들이 하고 있고요. 우리 회사도 유산정리 업무를 이제 부수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검토사항 보겠습니다. 자, 돌아가신 시점 기준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세 단계를 시점이 있어서 이걸 정확하게 이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속인의 업무 처리 뭐가 필요한지 사망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등을 정지 내지 하셔야 되고 사업하시고 계신 분들, 식당 영업하고 계신 분들은 식품 영업이나 공중위생업에 대해서 지위승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등록 종료를 해야 되고 이게 1개월 내에 해야 될 일이고요. 사망 신고 시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망 신고가 돼야지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서 재산의 현황들, 부채 현황들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사망 신고 시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언제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내에 해야 될 게 상속재산 채무 확인, 금융자산 조회, 부동산 조회 이렇게 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결정은 이 시점 내에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간 내에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동차 이전 등록, 그 다음 사망 관련돼서 국민연금 청구, 기타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고, 6개월 내에 하셔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상속재산을 전부 평가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부동산이 있을 경우는 상속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탁재산의 귀속을 통해서 등기를 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같은 서비스가 받고 계신 분들은 아주 평안하게 장례식도 저희가 참여해드리고 사후수익자, 연소수익자 상속인 면담해드리고 법률 세무상담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리스트업을 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세 산정하고 상속인별로 상속세 납부 조율하고 상속세 신고 대행을 저희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보매든 세무사를 통해서 하고 상속재산 배분 절차도 저희가 다 이행을 해드리는 그런 구조가 되죠. 꽤 합리적이고요. 계속관리인 경우에는 돌아가신 이후에 자녀분 50세까지 신탁을 관리하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돌아가신 위탁자분 기준으로 저희가 신탁을 관리하다가 이런 경우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자녀분, 연속수익자를 기준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1개월, 3개월, 6개월 내에 해야 될 업무를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세부 처리 업무, 이거는 이제 이거는 관련 관할 구청에 보면 최신 업데이트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쭉 해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몇 개가 아까 있지만 상속 한정 승인 포기, 상속 개시를 안 날라도 3개월 원칙이다 보시고, 피상속이 돌아가신 분 기준의 가정법원에다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취득세 등록서 신고,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원래 우리가 상속 분할 합의를 해서 등기 이전할 때는 취득세가 승납이죠. 취득세 납부가 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의무는 6개월 내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6개월 내에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가산세를 엄청 물게 되는 그런 구조이죠. 그래서 6개월 내에 상속세는 납부는 물론이고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타 사항들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합의,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 상속재산 분할 합의 방법은 우선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기준으로 유언에 의한 분할과 상속인에 의한 분할이 있고 지금 신탁에 의한 분할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정으로는 지금 두 가지. 그래서 합의 분할, 그리고 합의가 안 되면 심판 분할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 구체적인 방법들은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고, 최근에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서 신탁회사가 상속 집행하는 방법들을 자산가분들 중심으로 지금 많이들 이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유언에 의한 분할 중요하죠. 유언이 있다, 유언 공정이 있다, 유언이 있다 라고 하면 유언에 따라서 지정분할을 하고, 이때는 유언 집행자가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통 유언 집행자는 상속재산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유언 집행하는 과정에서 꽤 어려운 점이 많죠. 적게 받은 사람들의 컴플레인도 받아야 되고, 또 이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또 비용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유언에 의한 분할은 지정분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속인에 의한 분할, 이거는 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 협의를 하십니다. 현물, 대상, 경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협의 분할, 협의가 안 되면 재판 분할을 하셔야 되죠. 법원에다가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셔야 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유언 대용 신탁에 의한 분할, 이게 저희가 이제 많이 권고해 드리는 건데, 유언 대용 신탁에 의한 분할은 신탁의 집행이고 신탁 계약의 이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있는 상속 절차를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탁 회사가 등기 의무자 내지 신탁재산 배분 의무자로서 신탁 계약에 따라서 저희가 이행을 해드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그리고 독립된 기관에 의한 상속 배분이다 보니까 분쟁도 많이 줄이고 당사자들이 당황한 시점에 여러 가지 이제 골치 아픈 문제들을 저희가 같이 해결해 드리는 구조라서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속 승인과 포기, 상속은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재산과 의무, 권리와 의무, 재산과 부채를 전부 다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그래서 재산과 그 다음에 채무도 상속인한테 승계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예상치 못했던 채무가 상속인 쪽으로 넘어와서 1억 받았는데 채무가 10억이다. 골치 아픈 상황이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래서 상속인의 선택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승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정 승인이 있고 상속 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 승인은 전부를, 권리와 의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재산도 받고 부채도 받는 거죠. 한정 승인은 채무가 얼마 있을지 몰라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한정 승인을 받은 게 있고요. 상속 포기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속인으로 생기는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전부 다 거부하는 행위죠. 그래서 채무도 안 받고 자산도 안 받는 그런 구조이죠.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고요.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법에 정해놓은 단순 승인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인이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해 버린다. 이거는 이제 단순 승인하겠다는 의지가 이게 표현된 것으로 봐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은닉하거나 아니면 포기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처분 행위를 통해서 채무까지 승계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승인과 포기 기간,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는 승인하거나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하거나 하셔야 됩니다. 다만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몰랐을 경우에는, 혹은 단순한 경우에는 나중에 그 사실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 언급했던 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인가 헌법 프로젝트 결정이 나오고 민법이 바뀐 건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상속 개시 있음으로부터 3개월 내에 무조건 한다, 이렇게 보고 접근하셔야 안전하고요. 그다음 상속인 요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제한 능력자라고 하면 법정 대리, 아니 후견인들이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상속승인 포기 3개월 내에 무조건 한다, 이거 전제로 가셔야 되고, 선택지는 3가지가 있는데 채무가 많으면 상속 포기, 채무가 적은지 많은지 자산보다 모르겠다라고 하면 한정 승인, 아니면 자산이 많다라고 하면 단승인,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고 3개월 내에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유류문제도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생활의 안정, 상속인들의 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해서 법정 상속분의 반 내지 3분의 1을 최저 상속분으로 정해놓죠. 그래서 정려나 유정을 했는데 침해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침해받은 상속인이 소송 청구를 통해서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유류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류분의 산정은 돌아가신 시점 기준으로 현존 상속재산 플러스 과거에 상속인한테 정리했던 거 더하고, 상속이 아닌 사람 정리한 거 1년 내 이렇게 더하고 채무를 뺍니다. 여기 이제 모수가 되고요. 요거에 각자의 상속의 유류분율을 곱하는 거죠. 곱해서 나온 금액에다가 청구하는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또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유류분보다 많이 정리를 받았거나 한 경우에는 유류분 반은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제3자한테 정려는 상속 개시 전에 1년간 한 거, 이거죠. 예를 들면 2년 전에 했다라고 하면 유류분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익 기부를 하거나 했을 때는 이제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고요.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갈 것을 알고 정리한 때는 3년이든 10년이든 상관없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공동상속인, 상속인 중에 일정 누구한테 이걸 정리를 한 거, 이거는 기간에 상관없이 40년이든 50년이든 전에 한 거라도 전부 다 유류 기초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상속 재산의 성급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반환 청구는 이제 침해 당한 상속인이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침해한 많이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유정보다는 유정을 먼저 반환받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정예산을 가지고 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여러 명이실 때는 정려가액에 비례해서 반환하고요.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와 그다음 반환해야 할 정려나 유정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렇게 1년, 10년의 기간 안에 청구하시고, 이 기간이 10년이 지나버린다라고 하면 절대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 기간 내에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법이고, 이제 세금 검토 업무 처리를 보겠는데요. 세금은 저희 전문 분야는 아니긴 하지만 기본적인 개요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에는 사망진단서라든지 시체검안서를 주최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정정을 하고,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해지하고, 그다음 상속 개시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사망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인의 주소, 읍면, 동사무소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는 게 상속 재산 조회, 채무 확인,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아까 설명을 드렸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 연금 등 청구해야 되는 거고요. 6개월 내에 하시는 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취득록세 납부를 하시고, 특히 중요한 거 상속 등기가 안 되더라도 취득세는 반드시 납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피상속인 명의 소득세 신고하셔야 되고,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이후에 한 2주 정도 지나면 세무사님들을 섭외를 해서
상속세 신고를 의뢰를 하셔야 돼요. 세무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무지 많습니다. 10년치 계산액 전부 다 조사를 하고 그 사이에 증여로 인식될 게 있는지를 다 분석을 하고 상속세 납부에 절세 전략이 있는지 찾아보고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님들을 빨리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우왕좌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거는 이제 통합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자산이나 토지, 자동차, 그 다음에 국세 체납, 기타 여러 가지 이 필요한 정보들을 다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걸 하셔야 되고, 뭐 조회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이런 내용들은 이제 구청 읍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가족관계 등록 탐정 공무원한테 신청을 하시면 되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1순위 상속인, 그게 사망자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되겠고, 1순위가 없으면 2순위 넘어갑니다.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되겠고, 1, 2순위가 없을 때는 형제자매까지 이렇게 쭉 상속 순위 기준으로 가게 되고요. 필요 서류는 뭐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되고,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도 같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해서 서류들이 날아오면 재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를 분석을 하고 상속 포기할지, 아니면 승인할지, 한정 승인할지, 이런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상속재산 확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yo신을 받아서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상속 개시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시점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타 이런 서류들은 여러분이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님들한테 위임을 하시고, 저희처럼 신탁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풀세트로 다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상속세 세액 계산 흐름도 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얼마인지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 상속재산, 추적 상속재산, 이제 복잡하죠. 이런 것들을 쭉 합산을 하고, 과세 제외 재산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 유정한 재산이라든지 금량 임야, 지정문화재 등, 그리고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이런 것들은 아예 과세재산에서 아직 빠지는 거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 필요경비를 공제를 또 받습니다. 공과급이나 장례비, 채무. 가산하는 정년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인이 10년 내에, 돌아가시 10년 내에, 상속인은 상속인 이외에 손자녀들은 5년 이내 정리했던 걸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 가액으로 합산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상속 공제를 또 하죠.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있으면 10억까지 공제 등등 해서 공제를 쫙 다 하고, 감정평가 비용이 나갔으면 수수료를 납부를 하고, 비상여 주식은 평가기관에 대해서 1천만 한도내에서 납부를 해서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죠. 우리 세율은 1억, 5억, 10억, 30억을 한도로 해가지고 10%, 20%, 30%, 40%, 50%가 있고요. 누진 공제액은 이제 거기서 빼주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세율을 해서 세율이 되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렇게 하고 세액공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재 자료 징수유예 등등등등, 신고세액공제 등등 쭉 이렇게 해서 세액공제를 하고, 납부할 세액들이 있는데, 만약 연문납 한다면 이제 1일차 납부만 하시면 되고, 물납하면 이제 현금 납부에서 빼니까 물납하시고 현금 납부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속세액 계산 흐름도를 좀 봐셨죠. 그래서 상속재산 가액 구하고 뺄 거 빼고, 과세가액도 필요경비 공제 빼고, 가산한 정년세 더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정년세는 가산된다고 하면 과거에 냈던 정년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그런 이제 구조가 정년세 공제가 있게 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너무 빨리 왔나요? 일단 이런 전체적인 흐름, 세금과 그 다음에 법무와 세무, 이 전체를 한꺼번에 아실 수는 없습니다. 큰 흐름만 잡고, 세무가 중요하니까 세무사 스님에서 세무 처리 진행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법률적인 부분이 부족하면 변호사들 선임을 해서 양자를 다 같이 결합시켜놔야지 가장 완벽한 구조가 나오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돌아가시게 된 분이 미리 저희랑 신탁치기를 해놓고 세팅해 놓으면 저희가 바로 다 이 전체적인 절차를 전부 저희가 다 같이 이행해 드리거나 아니면 조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는데, 전문가를 미리 섭외를 해놓고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를 섭외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해놓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나이 드신 분이라고 하면 미리 내가 이거 전부 다 세팅해 놓자, 그리고 신탁도 넣어 놓자, 그러면 신탁에서 알아서 상속 배분 다 끝나고 복잡한 절차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실제 저희가 신탁 집행을 해보면 상속인들은 대만족이죠. 저희가 원하는 대로 계약해 놓고 저희가 바로 집행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 절차를 아주 킥하게 봤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세부적인 거를 저희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